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진행의 김난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은 맥없이 밀려났습니다. 코스피가 2,29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2,300선을 대졌고요. 코스닥 지수도 많이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시장 참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멘탈을 단단하게 잡고 어떤 전략과 어떤 종목으로 지금 이 시장을 대응할 수 있을지 왕좌의 게임과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다음 주도 저희랑 함께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도 샵 3772번으로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더 많은 투자 전략들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이주연 대표 그리고 신호주 대표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장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한 주는 내내 시장이 떨어지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2% 넘게 빠지고 코스피는 2,300선까지 내준 상황인데 다음 주 장도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전문가님. 이번 한 주를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일단 지금 현재 미국 선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1% 정도의 급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그 긴축 우려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이제 공격적으로 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피곤하고 좀 이제 짜증이 나실 수가 있는 게 우리가 긴축을 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면 또 우리가 긴축할 것이다. 더 강력한 이제 긴축 정책을 펼 것이다. 그러니까 아는 악재를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잊지 못하도록 거의 그냥 이제 주입식 교육을 하듯이 그냥 이제 쑤셔 박아버리는 좀 이제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사실 이번에는 저는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고 그냥 울트라 스텝이 좀 이제 나왔으면 했어요. 시장이야 비록 여기 있는 지지선 같은 경우를 깨고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은 2,300포인트를 이제 이탈을 하고 거의 이제 쌍바닥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한 상태이죠. 근데 쌍바닥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 울트라 스텝이 나오면은 여기 있는 구간을 깨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구간이 투매가 나오면서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데 이 다음에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 이미 울트라 스텝을 다시 한번 때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이언트 스텝은 더더욱 이제 악재가 아니거든요. 기준금리가 연말에 4포인트 그리고 4.5포인트라는 말까지 있지만은 일단 아직까지는 시장을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되 투자는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종목을 해야 되냐. 오늘 많이 빠진 게 보통 이제 2차 전지하고 제약바이오 특히 그리고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 다시 말씀드리면은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많이 오른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생각보다 잘 버텨주는 거는 물론 좋은 종목이어도 하락을 당연히 받습니다. 4, 5% 정도는 밀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더 많이 빠지는 거는 그 세 가지의 군들이죠. 이 주식시장에서도 안전자산을 좀 이제 선호하는 움직임이 많아지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제 실적주들이나 좀 이제 그런 것들. 근데 꿈과 희망으로 좀 이제 먹고 사는 이제 제약바이오군들 그리고 좀 이제 이미 많이 올라버린 2차 전지 같은 경우엔 맥없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차트가 바닥이고 실적이 좋고 재료가 좋은 게 있다면은 나중에 그런 종목들이 단순히 10% 20% 밀릴 수 있어요. 지금 같은 시장에선 충분히 절대로 계좌에 20% 찍힌 게 이상한 게 아니고 나중에 회복이 될 수 있는 확실한 종목으로 이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는 좀 엄중하긴 하지만 차트가 바닥에 있고 실적이 좋은 종목이라면 비록 지금은 마이너스 20% 정도 마이너스가 찍힐지언정 다음 또 장이 온다면 상승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말자. 차트와 실적을 체크하면서 종목을 고르자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주연 대표님은 이번 주장 너무 좀 많이 지치는 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뭐 오늘 코스피는 2,300선이 또 무너졌고요. 네. 그러면서 이번 주 내내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MC라는 큰 이벤트가 끝났어요. 금리 인상을 또 결정을 했고 그 이후에 그동안 앞선 자이언트 스텝을 몇 번 단행을 했을 때도 실제로 또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한 이후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불확실성 해소다라고 하면서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고 안정세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이번 자이언트 스텝 FOMC 끝난 이후에는 좀 지속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파월 의장도 계속적으로 좀 긴축 기조를 좀 강력하게 이어갈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파월 의장도 계속 그렇게 할 거라는 이야기들 계속하면서 시장에서는 좀 우려감이 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안 그래도 뭐 큰 기업들, 페덱스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갔고요. 큰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앞으로 경기 침체라던가 수요가 줄어들 거다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긴축은 멈출 줄을 모르고 더 오히려 계속 강력하게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이번 달이 아니죠. 이번 연도 말까지 4.4%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그런 예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5% 정도, 3.25%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데 앞으로 4.4%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1.2% 이상은 또 단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빅 스텝까지도 남아있다라는 거니까 시장에서는 좀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멈출 때가 되지 않았나, 물가가 좀 잡힐 때가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8월 CPI 지수가 나오니까 물가가 생각보다는 잡히지 않았고 오히려 근원 CPI 지수는 더 올랐고요. 그래서 물가가 잡힐 때까지 경기 침체를 감안을 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긴축 기조가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신호주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사실 지금 당장은 외부적으로 호재가 없어요. 호재가 없고 시장을 또 급하게 돌릴 수 있을 만한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좀 분위기를 기대를 해보고는 싶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뭐 기업 종목들 이런 종목들 뭐 성장성이라던가 아니면 기업의 실적이라던가 아니면 기업의 미래라던가 이런 것들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이 조금 빠질지어도 오를 때 시장이 좀 반등을 해줄 때 바닥을 잡고 안정세로 돌아설 때 가장 먼저 반등을 해주고요. 가장 세게 반등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기업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믿으시고 이런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쭉 가져가시면서 이제 꼭 수익까지 그리고 결실의 열매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속상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영원한 하락은 없고요. 영원한 상승이 없듯이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 잘 믿어보시고 반등할 때를 좀 기다려서 뭐 추가 매수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참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원한 하락은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힘든 장을 이겨내고 있지만 조금만 더 버티신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버티신다면 또 상승장이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우선 이제 왕좌의 게임 수익률과 순위의 변화가 생겼을지 수익률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슈팅 스타, 왕좌의 게임.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시장 속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격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슈팅 스타 왕좌의 게임은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5명의 전문가는 모두 공평하게 전략 종목을 편입. 3개월 동안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고심에 가져온 전략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왕좌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한 수가 될 수도 있겠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포트 정비구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이주연 대표의 전략주에 대한 가격 전략을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포메탈이라는 종목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매수 범위가 4,500원에서부터 4,650원, 목표가는 5,200원, 손절가는 3,000원 제시해드렸고요.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백사 전문가 전략주 가격 전략 변경이 된 게 있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EV 첨단 소재 목표가를 기존의 2,200원에서 3,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또 상한가를 썼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더 올려 잡았다라는 점 말씀을 해드리고요. 다음으로 또 이주연 대표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KG ETS 손절가를 11,000원에서 1,500원으로 조금 내려 잡았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보유하신 분들은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신호주 대표의 전략주 AS를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팜스토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료주들이 연일 좀 다 함께 좀 급등을 보였는데 오늘은 그 상승분을 전부 반납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상승률 그래도 4% 기록을 하고 있긴 한데요. 팜스토리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노단 톡방에 있는 분들은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려가지고 뭐 절반이나 많은 비중을 사실 일단 좀 축소한 상태입니다. 제가 근데 이게 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냐면은 그 투자 포인트를 러우 전쟁이 아직 안 끝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러우 전쟁 자체가 굉장히 지금 장기화돼 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이제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곡물이 굉장히 이제 귀해진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각 국가마다 식량 안보를 내세우면서 이제 스마트팜이 이제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뭐 이제 스마트한 농장이라는 것도 하지만은 결국에 이제 농업인 육성을 해야 돼요. 그럼 기후 이상과 전쟁 그걸로 인해서 또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고 아직 우크라이나가 뭐 재건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슈는 지속적으로 붙어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바닥에 있는 구간에서 공략을 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주가가 이제 강력한 상승이 좀 나와 주었는데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어제 2,645원으로 뭐 이제 돌파를 이제 해버렸죠. 수익 보신 분들은 사실 뭐 축하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음 종목도 제가 좋은 종목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코나아이 보도록 할 텐데요. 코나아이는 지금 현재까지 9%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기관의 수급이 매일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님. 최근 들어서 코나아이 어떤 뭐 특별한 흐름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이거 특별한 흐름이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 있을 때 지나치게 그 많이 떨어지는 종목은 한번 다시 보셔야 됩니다. 지나치게 많이 떨어진 종목은 보통 언제 나오냐면 상승장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하락장에서 나오거든요. 특히 대폭락장이 되면은 이제 지지선하고 저항선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역사적인 이제 신저가를 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크게 많이 떨어진 걸 보면은 실적이 좀 안 좋거나 기업의 악재가 있거나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찾아보면은 진짜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은 기업의 실적이 좋은데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바닥, 실적, 이제 재료가 세 박자가 이제 부합되는 종목으로 이제 매매를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거의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10년 전에 이 종목을 매수하지 않으셨으면은 그냥 이제 다 손실 구간인 겁니다. 운 좋게 코로나 때 뭐 떨어지진 않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료가 바뀔 수 있는 구간에서 이제 제가 여기에서 추천을 드렸고 몇 거래일 만에 딱 이제 10% 가까운 수익이 났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어려우니까 물론 저는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 정도도 이제 잡아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장이 지지부진하면은 올라갔다가 멈추고 보통 박스권을 이렇게 그리는 흐름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수익이라도 지금은 좀 귀중하게 여겨야 될 때이니까 일단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겠고 오늘 종목도 좋은 종목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삼연철강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철강 중소형주들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포스코 생산자재 또 현대제철의 파업 예고 이러한 이슈들로 반사 이익을 받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종목도 4% 상승 마감했습니다만 장중에 좀 더 많이 올랐는데 윗꼬리를 좀 단 게 아쉽긴 한데 앞으로 조금 더 상승 여력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제가 뭐 테마성으로 본다면은 보통 이제 금강철강이 좋고 부국철강이 좋은데
제가 일단 그래도 TV 방송에 이제 나오니까 제가 좀 실적이 제일 괜찮은 걸 가지고 왔는데 주가는 생각보다 그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철강주의 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모든 철강주들 사실 다 이제 뒤져 보셔도 그 여러분들이 포스코의 영업이익을 보시면 알 겁니다. 엄청나게 증가를 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삼연철강뿐만이 아니고 부국철강도 그렇고 금강철강, 뭐 경남스틸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제 다양한 철강주들이 90% 이상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다 나왔어요. 2분기에만 그냥 실적을 작년 실적을 다 넘어버렸다는 뜻이겠죠. 시장이 안 좋으면은 좋은 종목들도 얼마든지 이제 조정을 받을 수가 있지만은 시장이 다시 이제 턴하기 시작했을 때 보통 이제 원위치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투매가 나왔을 때는 정신없이 가격이 비이상적으로 이제 떨어집니다. 왜냐, 물건 값은 싸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매수를 하지만 주식은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이제 겁부터 집어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가가 떨어지는 건데 실적 자체만 봐도 절대로 이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매도할 만한 관점도 아니고 저희 목표한 가격까지 아니면은 나중에 이게 재건주로 한번 파동이 온다면은 신고가까지도 갈 수 있는 매력적인 주식이니까 목표가까지 잘 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목표가 6,400원까지 홀딩하자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레드캡 투어 보도록 할 텐데요. 레드캡 투어도 현재까지 5% 정도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이 뭐 다음 달이면 이제 무비자 개인 여행을 전면 허용하겠다 이러한 방침을 밝히면서 여행자 수도 굉장히 많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님. 네. 주가도 덕분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사실 리오프닝주는 일단 미국에서 먼저 한번 오른 바가 있었는데 연속성이 뭐 그렇게 우리나라에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이 오른다고 해도 반등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국내 주식은 횡보 내지 이제 하락입니다. 그만큼 이제 투심이 꺾여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말씀드렸냐면은 실질적으로 이 악재, 여러분들이 그 무서워하는 폭락장 이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테마만 얽히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제 영업이익이 수혜가 증대가 되는 그런 종목을 골라 놓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레드캡 투어는 리오프닝도 리오프닝인데 그렇게 막 돈을 심하게 못 벌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항공사들은 대한항공을 제외하고는 거의 적자 투성이입니다. 정말 재무제표들 보면은 이게 정말 우리 나라에 이제 우량 기업이 맞을까 정도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레드캡 투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렌트카를 이제 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금리에 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환율도 이제 강달러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제 예민합니다. 그리고 중고차 살 때 금리, 그리고 부동산 할 때 금리, 대출할 때 금리 다 필요한 건데 그러면은 중고차 살 때도 결국에 금리가 필요한데 이제 사람들이 뭐하러 중고차를 사냐, 필요할 때만 쓰는 이제 렌터카를 타자, 그런 수혜까지 얻을 수 있는 리오프닝 플러스 이제 금리 인상의 수혜주이니까 이거는 테마 수혜주가 아니고 직접적인 실적 수혜주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하락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은 주도주가 되어서 다시 얼마든지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봐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대한유팜 보도록 할 텐데요. 대한유팜은 오늘 좀 5%가량 주가 빠지면서 손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한유팜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여러분들이 혹시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굉장히 걱정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가지고 왔거든요. 네. 뭐 많은 종목을 봐드리지 못해가지고 뭐 시간상 때문에 근데 대한유팜에 일단 여러분들이 주봉을 한번 보시겠다면 이게 보통 10,000원 구간이면은 어느 구간이냐면 지금 여기 구간을 완벽하게 이제 이탈을 한 상태이죠. 이걸 이탈했을 때가 언제가 있었냐? 코로나 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한 번 있었고 중간에 이제 뭐 무역 전쟁 그리고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가 터지면서 그때거든요. 지금도 악재가 터져가지고 이 10,000원이란 구간 이탈하고 코로나 때 한 번 크게 이탈하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탈하고 그리고 바로 오늘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7년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 10,000원 이하로 구는 이게 주는 구간이 생각보다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서 여기까지 이제 올라오기만 하면은 어디서든지 이제 다 수익 실현이 가능한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한유팜을 좀 이제 강조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렇게 주가가 우하향을 하는 주식이 있을 때 그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거나 기업의 악재가 있으면은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오히려 실적은 증가하는데 주가는 빠지고 있죠. 이런 애들은 시장이 상승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옆으로 이제 기어주는 이제 횡보장만 나오기 시작해도 이런 애들은 주도주도 다시 치고 올라가요. 앞전에 뭐 저희도 한번 수익 실현을 해본 종목인데 좀 이렇게 9,000원까지 좀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 손절가가 있지만은 공식 손절가보다는 모아 가셔가지고 나중에 큰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경농 보도록 할 텐데요. 경농도 지금 조금씩 주가가 밀려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농은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지켜볼까요, 전문가님? 경농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얘는 뭐 거의 오르지를 않았고 그냥 이제 맞아요. 주구장창 떨어지기만 했는데, 아까 제가 레드캡 투어도 이제 말씀드렸죠. 식량안보 그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은, 앞으로 식량 안보에 있어서 식량값, 이제 곡물 가격 증가, 거기에 수혜를 보는 기업이 경농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얘도 보면은 이제 차트가 거의 대한유팜하고 그냥 똑같아요. 저는 오히려 사실 이런 게 마이너스 15%, 20% 빠졌다고 하더라도, 물론 저는 주식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3%여도 손절을 해야 되는 게 있고 20%, 30%가도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모아가야 되는 주식이 있거든요. 여기 구간에서 영업이익이 몇 %가 이제 증가했냐면은 무려 이제 300%가 이제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시장 때문에 우린 이걸 기업이 망했다고 하지 않고 시장이 무너졌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간을 평소에 이제 잘 안 주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농도 잘 모아가셔가지고 꼭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신호주 대표의 종목들 AS를 하나하나 받아보셨는데요. 샵 3772번으로 신호주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피드백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주연 대표의 종목들도 AS를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황금 ST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ST 요즘 흐름이 우상향 흐름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뭐 시장 대비 크게 밀리지도 않고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황금 ST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올라줬었죠. 이제 한 5%가량 올라주다가 조금 시장과 함께 장 후반 들어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황금 ST를 처음 제시를 해드렸을 때 이제 철강 그리고 니켈, 뭐 2차 전지 이렇게 재료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철강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았었는데 문배 철강부터 시작해서 철강 관련주들이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이유를 조금 살펴보자면은 이제 포스코 공장이 흰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면서 가동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복구하는 데 한 6개월 이상이 소요가 될 거라고 지금 현재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 포스코 공장이 가동 중단이 됐을 때 그 대안으로 여겨지는 곳이 포항이 아니고 현대제철입니다. 근데 현대제철이 이번에 노조가 파업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파업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철강제 대란 우려라던가 아니면은 뭐 철강 가격 상승 이런 우려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철강 관련주들이 좀 자극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황금 ST도 철강주로 엮이면서 같이 또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들어온 거래량 이후로는 좀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철강으로 관련 엮여가지고 이때 한 14% 정도 상승을 했고요. 저희 노란 톡방에서는 지금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앞으로 또 FOMC 전후로 해서 좀 추가적으로 저점을 낮춰나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전체 증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안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을 하고 가셔라라고 해서 아마 저희 노란 톡방에 들어와 있으신 분들은 좀 절반 정도 수익을 좀 챙기시고 가져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어느 절반 정도 수익을 챙기고 지금 이후에 좀 추가적인 시세를 노려보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황금 ST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기대를 해보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포메탈 보도록 할 텐데요. 포메탈은 어제 방송에서 소개를 해주신 종목 있잖아요, 전문가님. 네. 예, 포메탈. 일단 오늘은 시장과 함께 좀 밀렸습니다. 하락 마감을 했는데 어떤 부분 조금 더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포메탈은 이제 제가 또 재료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포메탈 같은 경우에는 뭐 방산도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고, 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재건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재건이 1,000조 이상이 든다고 하죠. 규모가 1,000조 이상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도 10월 달 말에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전쟁이 영원히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재건을 꼭 해야 하고, 그리고 그게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 측면에서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포메탈은 로봇 관련으로도 제시를 해드렸었죠. 로봇도 있고 뭐 자동차도 있고 굉장히 많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시면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좀 바닥권에 위치한 종목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챙겨가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인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모다이노 칩을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이 종목은 2% 정도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뭐 주가가 확 꺾이는 흐름은 아니고 그래도 우상향 흐름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모다이노 칩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모다이노 칩은 시장이 요즘에 약세를 보일 때마다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상당히 흐름이 또 견고합니다. 오늘은 조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많이 밀리면서 거의 5%, 6% 가까이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다이노 칩이 이제 전기차 관련 이전에 소니랑 그 협력사로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2차 전지 수요라던가 그리고 전기차 관련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일단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도 이제 모다이노 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거래량들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꾸준히 지금 현재까지 거래량들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저점을 좀 높여나가는 모습도 보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점을 거래량은 꾸준히 줄어드는데 저점은 높여나간다라는 것 자체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재료도 남아있고 자리도 이 시장 대비해서 잘 지키고 있는 종목이니까 앞으로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시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노레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제노레이는 현재까지 수익을 좀 내다가 다시 또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수익률이 좀 미미한 상황에 있는데요. 제노레이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요즘 흐름을? 네, 일단은 제노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 10몇 % 정도 맞아요. 수익을 네. 보고 있었는데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과 함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맞아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다만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아깝지 않은 게요. 오히려 아직 제노레이를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제일 주목하고 있는 거 FOMC 그 금리 인상에 주목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좀 경기 침체라는 이슈로 눈을 어느 정도 돌려봐야 될 것 같다.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이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 방어주들이 힘을 좀 낼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은 사람들의 수요가 줄어들죠. 돈이 없다 보면은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를 줄이고 그러다 보면은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기업들도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건데, 이 제노레이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제 경기가 침체된다고 돈이 없다고 병원에 안 갈 수는 없습니다. 아프다고 병원에 안 가진 않고 아프면 꼭 병원에 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좀 소비가 예상이 되는, 수요가 예상이 되는 그런 산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노레이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 비중이 75%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환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1,400원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 강달러 수혜를 좀 얻을 수 있는, 강달러 프리미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기도 하다라는 거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아직까지도 이 종목을 좀 보유하고 있지 않으시다. 아직 너무나 저평가돼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이기도 합니다.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시면서 상당히 앞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주연 대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AS도 꼼꼼하게 받아보셨는데요. 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들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 방송이 끝나면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을 이주연 대표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제도 방송하셨잖아요, 전문가님. 오늘도 하시나요? 맞아요. 네. 네, 좀 지겨우실까요?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네, 네. 두 번이나 보는 거잖아요. 네, 또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과 또 함께 이야기를 좀 자주 나누고 싶어서 예. 오늘도 무료 방송을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좀 침울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항상 또 그런 옛날 말이 있잖아요. 비 온 뒤에는 땅이 굳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옛날부터 왜 이 말을 저는 좀 약간 이렇게 교훈처럼 항상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시장에 접근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 좀 잘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흔들리는 시장에서 비 온 뒤에 땅이 굳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셔야 하는지 땅을 땅땅하게 굳히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무료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많이들 찾아오셔서 이야기 나눠 가시고 꿀팁도 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이주연 대표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 방송이 끝나고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신전략 스포일러 코너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신호주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히토류 2차 전지를 품다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히토류 그리고 2차 전지 이렇게 두 가지 재료를 담고 있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아, 네. 그렇죠. 일단은 네. 뭐 히토류가 근데 사실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그런 이제 뭐 첨단 산업에 그냥 안 쓸 수가 없는 귀중한 이제 뭐 그런 자원이긴 합니다. 근데 이 히토류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뭘 떠올리냐면은 이게 중국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떠올라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낙수 효과 또한 이제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가 좀 이제 굉장히 약세들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의 사업 정도는 이제 영위해 주는 것이 좋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이제 재료에 좀 이제 노출 빈도라든지 그런 게 이제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이제 예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재료가 하나가 있는 것보다 두 개 이상을 좀 이제 컨택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 이제 히토류하고 2차 전지 말씀드렸고 나머지도 잘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두 번째 힌트는 미중 갈등의 반사 이익주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예, 미중 갈등은 뭐 계속 되는 거니까요, 전문가님. 네. 예, 한번 좀 크게 부각이 되면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가 봐요. 앞으로 이제 크게 부각이 될 수가 있는 게 최근에 SK 그 최태원 그 회장님이 네.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은 이 미중 갈등은 최소 30년 이상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뭐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리고 최근에 그 대만법으로 인해서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러우 전쟁 같이 미국도 여기에서 이제 뭘 하겠다? 이제 군사적인 개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이제 미친 듯이 이제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슈만 하나 이렇게 그냥 이제 딱 터지면은 이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이제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물론 이거 관련주는 뭐 히토류 관련주도 있고 뭐 콩 관련주도 있고 뭐 수산물 관련주도 있지만은 일단 지난번에 제가 수산물 관련주나 그런 거는 제가 너무 많이 노래를 좀 불러드렸고 그리고 이제 히토류
2차 전지뿐만이 아니고 2차 전지하면은 굉장히 이제 성장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성장성과 테마주에 이제 동시에 좀 이제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잘 맞춰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마지막 힌트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마지막 힌트는 폭락장 속에 외국인이 쓸어 담은 동국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아마 동국이라는 단어가 이 종목명에 들어가나 봅니다, 전문가님. 아, 네. 네. 이거는 또 이제 히토류 관련주 치면은 너무 많이 이제 나오고 그리고 중간에 예전에 히토류 그 관련주 중에 이제 대장주였던 그 해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해인 자원이라는 게 지금 파산을 하면서 이제 히토류 관련주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예 그냥 이제 간판을 좀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동국 쪽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있겠지만은 앞으로 다양한 섹터 그리고 다양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실적까지 받쳐져 있는 종목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되니까 거기에서 좀 이제 실적도 나쁘지 않은 걸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제 동국이라는 것만 보고도 히토류라는 걸 보고 바로 눈치를 이제 채셨을 거예요. 잘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샵 3772번으로 이렇게 신호주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더 많은 투자 정보들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에도 많은 입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 신호주 대표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들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주연 대표가 가지고 온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들을 들어볼 텐데요. 자, 오늘도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들어보시면서 정답을 노란톡에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10분께 커피 쿠폰 드릴 텐데요.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문자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를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오늘의 정답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EU 758조 전력망 디지털 전환 투자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전문가님? 네, 이제 네. 오늘 나온 뉴스였는데 EU가 이제 758조 거의 800조 원을 들여서 전력망을 이제 디지털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나왔었습니다. 네. 네, 그동안 이제 러시아로부터 많은 천연가스라던가 이런 에너지를 많이 수입을 했었는데 지금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해서 이 유럽에 굉장히 큰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 침체 위기라던가 그런 이야기가 가장 많이 유럽에서 나오는 이유 자체도 이 에너지의 원인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뭐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을 하겠다. 그리고 800조 원, 상당히 큰 규모죠.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600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니까 상당히 큰 금액을 투자를 해서 800조 원을 막대한 자금을 투입을 하겠다라고 오늘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은 뭐 태양광 얘기도 있고 뭐 전기차 이야기도 있지만은 유럽 전력망을 이제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나라가 뭐 스마트 그리드 이런 거 얘기를 하면은 다 그거 폭염 관련주 아니야? 그거 여름에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여름, 그 폭염 테마라는 이제 그 편견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가 됐다, 벗어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마트 그리드도 이제 앞으로 차차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할 문제다. 그리고 제가 상당히 그동안 강조하는 글로벌 이벤트죠, 사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산업이기도 하고 종목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곧바로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두 번째 힌트는 글로벌 인프라 수요 증가, 수혜 기대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로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각국들이 그에 따른 수혜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뭐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인프라 투자를 많이 단행을 하고 있죠. 뭐 네옴시티도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중국의 경기 부양책도 있을 수 있고, 뭐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뭐 그린 뉴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유럽도 방금 첫 번째 힌트로 말씀드린 유럽의 이런 인프라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프라 투자라는 게 뭐 건설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재건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거를 재건한다, 뭐 건설한다, 새롭게 만든다라고 했을 때 뭐 그냥 건물만 뚝딱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 전선 깔아야 할 전선이 필요하고요. 송배전 시스템도 필요하고요. 이런 전반적인 인프라 자체가 수요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좀 수요를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그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으로는 계좌에 광명이 될 종목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광명, 예, 이렇게 한자로 쓰셨고 따옴표까지 붙이셨기 때문에 이 단어가 또 들어가나 봐요, 전문가님. 이제 계좌에 빛이 될 만한 네. 이제 희망이 될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아마 다들 예상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굉장히 재료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재료 자체가 그냥 국내 한정된 그냥 작은 재료가 아니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글로벌 이벤트로 글로벌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하다라는 측면에서 계좌에 광명이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추측을 해보셔서 맞추시고 노란 톡방에서도 이제 커피 쿠폰까지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힌트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오늘의 전략주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호주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전문가님?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목은 동국아드넥스라는 종목입니다. 아까 동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기업 자체가 앞전에 히토류 관련주로도 얽히고 예전에 뭐 2차 전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련주였냐면은 리비안 관련주였습니다. 그때도 좀 이제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좀 보여주었었는데 지금은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씩은 미중 갈등 관련된 그런 종목을 하나씩 이제 편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차트 자체를 길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코로나 이후로 이것도 이제 한 6배 가까이 상승을 하다가 지금 좀 이제 힘없게 이제 흘러내리고 있죠. 근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바로 사면 되는 게 아니고 투자 전략이 중요한데 일단 매수가는 제가 되도록이면 이제 좀 잡아드리는 구간으로 현재 미국 선물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시장도 좀 충분히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파락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여기 쌍바닥 구간부터 이제 모아 가시기 이제 바라겠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3,250원부터 3,650원까지 3,650원에 이제 매수하실 분들은 1차 매수 비중을 굉장히 이제 적게 그리고 떨어질 때마다 이제 모아가는 전략으로 하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저항선 부근인 4,200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제가 3,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호주 대표가 준비한 전략주는 동국 RNS, 미중 갈등의 수혜주이기도 하고 히토류 관련주도 2차 전지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인데요. 자, 1차 매수 범위 3,250에서 3,650원까지 비중은 좀 적게 들어갈 것을 권유를 해드렸고요. 목표가는 4,200원, 손절가는 3,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동국 RNS 계속해서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이주연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종목명 방송 마지막에 공개가 되고요. 그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을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만 공개를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따가 무료 방송이 8시에 이어서 있을 예정인데요.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가격 전략 그리고 구체적인 종목명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가져온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 물어보시고 그러면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늘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항상 좀 편하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또 우리 같이 헤쳐나가는 여러분들이 저는 영웅이고 챔피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이 시장 또 포기하지 말고 잘 이겨내서 끝까지 수익 그리고 열매까지 잘 가져갈 수 있도록 해봅시다. 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오늘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전략과 함께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실 텐데 이 시기 지나고 올 다음 장을 또 준비할 수 있는 비온 뒤 땅을 굳힐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도 전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이주연 대표 사진 아래에 방송보기라는 버튼이 반짝이고 있을 겁니다. 그 버튼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많은 이야기들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은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인데요. 다만 투자자 매매 시점에 따라 실제 수익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왕좌의 게임 또 한 주간의 대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음 주까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